국회 외통위가 오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파국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FTA 찬반 입장을 듣는 시간, 오늘은 유종일 KDI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유보가 됐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말이죠.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내일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재보궐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서 강행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근데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 이제 보니까 한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동의해 달라 이렇게 이제 여야 간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네. 야당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표결하는 이런 순서는 그러니까 역시 다수결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원칙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입장은. 네, 저야 야당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또 국회 운영의 원칙이 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표결로 하지 말고 좀 더 충분히 어떤 그 국민적인 공론, 민주적 토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좀 더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참고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미국은 비준하는데 4년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또 재협상도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표결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선 이익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너무 불평등한 내용이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잘 나가는 그 수출 대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좀 위험하다. 우리의 자주적인 정책 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 이거거든요. 한미 FTA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FTA를 반대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미국에 수출 잘하고 있고요. 미국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FTA 없이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외국에서 금융시장에 조금 문제만 생기면 한국 금융시장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의 지적이 한국이 너무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외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거든요. 지금도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저는 그 무역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단지 이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그 월가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 시스템이 미국 제도가 잘못됐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것에 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금융 개방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걱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산업 전반에 위험할 수 있고 이득은 뚜렷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말이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향후에 수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문제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한미 FTA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다음에 네. 소위 이제 골목 상권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지금도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 때문에도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꼭 FTA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FTA는 아직 비준되고 발효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제 미국식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선진화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금융 개방도 너무 많이 했고 규제 완화도 마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유통법 상생법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지정하고 또 앞으로 더 할 예정이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2008년에도 우리가 외환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행들의 이제 외환 포지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 한미 FTA를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제약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늘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인데, 이제 가격 경쟁력, 이제 제품 경쟁력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농업이 뭐 일본처럼 말이죠. 좀 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네,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그 권투 선수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파링을 한다. 스파링 파트너가 헤비급 챔피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하면은 그 연습하다가 이게 크게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농업이고 한국 농업은 경쟁력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회복 불능에 그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농업 외에도 광범위하게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기치 않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4대강 사업 때문에 굴삭기 숫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총량 규제를 해야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왜냐?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말이 하여튼 이익의 균형이 추가 협상을 통해서 깨졌다 이런 게 이제 야권 인사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익의 균형이라는 게 정밀하게 계측이 되느냐, 이게 약간 좀 말장난이거나 걱정에 걱정을 더한 우려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로서는 네. 우리가 바깥으로 역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자꾸 움츠려서 되겠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미국 쪽에 이익이 훨씬 많은 거고요. 한 EU FTA 같은 경우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늘긴 했지만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수출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수입으로 생기는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말이죠. 애초에 그 양국 간의 쟁점이 108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무려 89개, 89개가 미국 안이 반영이 됐고 우리 안대로 된 것은 단 7개에 불과했고요. 또 그 협정문 내용에도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7개, 한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55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상하원 다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이제 없던 일로 하자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네. 국제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네, 교수님 보시기에.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협상이 다 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했죠. 그리고 미국이 콜롬비아나 페루와 자유무역 협정을 했을 때는 그 상대국에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재협상을 요구해서 관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게 우리가 적어도 지금 국민 여론이나 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독소 조항 몇 가지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또 양국의 우호 관계도 더 증진하고 이 균형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야 끝장 토론 끝에도 하여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좀 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